하면 저는 좀 접근을 달리해서 좀 거시적인 구조,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발제문들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주로 야간 근무, 야간 노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간 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윤 추구형 야간 노동이고 또 하나는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입니다. 이윤 추구형 야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이제 밤에도 돌아가고 밤에도 뭐 배송한다든지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 서비스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소방, 치안, 뭐 방범, 그 다음에 뭐 돌봄 이런 부분이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입니다.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 당연히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인데요. 근데 원래는 이게 공공 서비스형 야간 노동인데 실제를 보면 이윤 추구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이윤 추구에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큰 틀에서 공공 서비스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서비스 제공 노동 현장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고용 노사관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많다라는 점인데요. 그 사장님이 뭐 쭉 나열해도 많죠. 뭐 건강보험공단도 사장님이 될 수 있고 지자체, 뭐 사회복지법인, 뭐 센터장, 뭐 다양한 주체들이 막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야간 노동 너무 길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센터장은 그건 뭐 법인이랑 얘기해라. 또 법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이게 뭐 비단 야간 노동 문제만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들도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 야간 노동을 하는데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거는 일단 인력이 부족한 건데, 그럼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일단 이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해요. 왜 그렇죠? 이게 뭐 요양기관 뭐 센터장에서 우리 돈을 좀 아껴야 되니까 사람을 더 쓸 수 없으니까 사람을 더 쓰면 돈이 더 드니까 당신이 좀 더 일해 라는 이것이 만연해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많은 다단계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양보호사의 공짜 노동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진단입니다. 발제문에 나왔던 의견들에 대한 제 의견들을 좀 덧붙이자면, 일단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이 기준이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입소자와 전체 요양보호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다른 걸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김종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재편할 필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종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감독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감독이 적극 시행되고 뭘 하더라도 이게 요양 현장에 용어가 있더라고요. 모자 바꿔 쓰기. 기관들이 그냥 A 법인으로 하다가 걸리니까 뭐 폐업하고 B 법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모자를 바꿔 쓰면 근로감독으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종인 노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또 제가 동의하는 것이 이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적용 지침 같은 건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봄 노동자 근로시간 지침 등으로 좀 확대해서 같이 이제 돌봄 노동자들끼리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인력 충원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가 관련되는데요. 이게 그럼 장기 요양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뭐 이런 방식들 이제 사회적인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요양 서비스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 다 모든 사람 다 늙잖아요. 늙으면 당신이 나중에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당신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민간이타 형태로 운영되면서 줄줄 서는 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돈들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주장인데요. 이제는 민간위탁 방식을 좀 공공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수료 떼먹기 하는 법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국민의 복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런 중간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공형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민간 위탁 일대에 그 예산이 줄줄 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기업,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뭐 이런 등등의 공공부문에서 운영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인력 배치 기준이라든지 예산 회계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공공기관 알리오라든지 지방공기업 클리나이 이런 데 보면 각 매년마다 이제 예산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형으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요양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인력을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없는 사람 끼워넣기, 그거에서 돈 빼먹고, 그 다음에 뭐 공짜 노동해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일단 단계적인 해결책으로서 이제 공공형을 이제 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없지만 일단 공공형 요양시설에서 지금 실태가 어떤지를 좀 드러내주고, 그래서 이거를 민간 위탁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공공형에서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민간 위탁형보다는 좀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선전이 되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그 개별 노동자의 노동조건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곧 그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나빠질수록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것은 곧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발제문들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 토론에서는 그 공짜 노동 중에서 야간 휴게 시간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짜 노동의 뭐 교육 시간이나 그런 휴무일 연차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야간 휴게 시간 문제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대안도 좀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가장 중요하게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처벌과 함께 좀 체불 인정에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이게 이제 어떻게 위법하냐라는 것과 대안, 입법적 대안,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근로시간과 직장 안에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은 크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근로시간 안에 근로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근로기준법에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2012년 개정 때 들어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논쟁이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의 규정은 없는데 54조 2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대법원은 이제 정의 규정 자체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해석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여러 판결 내들이 있는데, 최근이죠. 2018년 6월에
경비원과 관련해서 2심 판결을 뒤집어서 이 경비원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경비원분들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고 사실 못 쉬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근데 2심은 이거는 쉰 것이다라고 해서 휴게 시간으로 봤는데 이걸 뒤집어서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는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기 시간으로 봐야 되고 근무 시간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대안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 아직까지 이거는 조금 판결과 관련해서는 좀 늦은 편이죠. 그리고 2018년에 아직까지 1심 판결이고 여기서는 여기서 요양보호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셈이죠. 이건 민사는 아니고 그 사용자가 처벌되는 벌금형이 나와가지고 약식 기소됐는데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 여전히 300만 원 확정된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지 휴게 시간이 아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휴게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분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자들의 배변 처리나 난동 발생 시 근무조가 따로 돼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방 앞에서 휴식을 취하다가도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즉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실질을 고려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서 이것은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노동청 차원에서도 천안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서 야간 수면 시간 전부랑 식사 시간 절반을 대기 시간으로 인정해서 체불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의 좀 특징은 그 휴게 공간이 미비했다는 공통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경비원 판결을 보나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보나 최근 고양지원의 1심 판결, 고용노동청의 등등을 봤을 때도 만연해 있는 이 야간 휴게 시간의 문제는 법적으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법적 개선,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라면 이것과 함께 여기 이제 나와 계시는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부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기 시간에 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요양노동자 TV 상담 나갔을 때나 이런 데 보면은 휴게 시간에 상한 규정은 없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란 건 기본적으로는 그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을 규정하기보다는 이 대기 시간에 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특히 50조 사망이 아직까지 2012년에 개정됐으니까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볼 것이냐 없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한 보고서에 따라서 57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 즉시 작업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해서 대법원의 그 판결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넣는 것이 좀 근본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경비원 판결 조금만 설명드리면 2심과 대법원이 얼마나 다르게 봤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 중에 이게 있습니다. 불 끄고 취침 금지. 그러면 당연히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봤는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그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휘감독이 없다. 그 다음에 대법원은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그 안에서 밥 먹는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등법원은 이 근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지휘 감독이냐. 그리고 순찰도 있었습니다. 순찰도 있었는데 그 순찰도 도둑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순찰이 있었던 것도 지휘 감독
점이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특히나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이탈할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을 크게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사실은 요양보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면 사실은 수시로 호출되는 정도의 가장 심한 직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쉬시는 게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 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입법 개선사항 3가지 중에 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근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것을 근데 국회 입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아까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 단속적 그 노동자의 경우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을 노동부에서 빠르게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 노동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사실 특히 두 번째 부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발제문에서 잠깐 언급돼 있었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을 받으려면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기준에는 여러 가지들이 명시돼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휴게 공간을 하나 삽입을 하면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사 여기에 각주 6번으로 법과 시행령을 넣어뒀는데, 여기에 하나만 들어가면 요거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휴게 공간 의무화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야간 인력 기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5명당 1명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지는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야간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요거는 법으로 바꿀 때는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1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여기는 지금 그 각주 6번에 보시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 주야간을 구분한 인력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시설 및 인력 부분에 괄호해서 인력은 뭐 주야간 구분한 인력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를 좀 근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회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발제자분께서 그 발제문에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집 40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그 발제자께서 해주신 표 11이 있습니다. 표 11의 요양보호사 부분에 보면 입소자 2.5명당 1명, 괄호에서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 부분에 주야간 구분을 명시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바꾸면 인력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전 사회의 문제고 누구나 늘는 문제라는 걸 고려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그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 공감대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보다 50조 3항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과 인력 기준을 요구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입법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이를 보면서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 분들은 저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자격증을 수료하는 이런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논의하는 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이런 휴게 공간 및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과 그리고 장기 요양 재정을 고려한 저희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고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휴게 시간 파악을 위한 휴게 시간 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이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의 이제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그리고 급여 산출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금,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이랑 그리고 휴게 시간이랑 근로 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이 포함된 장기 요양요원 표준 근로계약서를 저희 2020년도 지침에 반영하였고 이를 장기 요양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급여 명세서에 각종 수당 항목 등 급여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요양요원 표준 급여 명세서를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산출 근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제 개인의 휴게 시간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분들의 휴게 시간인지 대기 시간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그리고 교육 시간이 휴게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적법한 휴게 시간 보장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의 구분 기준 그리고 교육 시간 등이 임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은 이를 이제 시설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적절한 휴게를 위해서 휴게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분들은 휴게를 하려고 해도 휴게실이 없거나 아니면 야간에서 이제 돗자리나 야전 침대를 활용하는 등 휴게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신희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요양시설 시설 설치 기준에는 입소자 30명 이상은 요양보호사실을 별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게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휴가 공간 확보와 그리고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서 저희는 필수 노동자의 기준 휴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기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실에 별도로 이제 휴식에 필요한 그런 설비 등 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시행 규칙 개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이제 휴게 공간 확보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한 명당 수급자가 많아서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많은 지적이 이제 발제문과 이제 토론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은 입소자 2.5명당 이제 요양보호사 한 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가감산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가산 인원 배치 시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 배치 기준은 수급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으로 기준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근무가 열악하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제 김종진 노무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와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주화간 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저희가 그와 더불어 이제 장기 요양 재정의 이제 재정 건정을 함께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임금근로시간 과장으로 온 게 이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9월 중순쯤에 왔고요. 그 전에는 일자리 정책 평가과에서 일자리 정책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지방에도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제가 2016년경부터 한 1년 반 정도 부천지청에 있었고 감독관들 업무 처리하는 것도 제가 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이 공부를 했거나 이해가 아주 깊은 상태는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 과장으로 온 뒤에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활동보호사분들 그리고 돌봄 관련 이제 보육교사분들 이런 좀 제대로 된 그런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들이 좀 여기 이제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도 하고 집행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각자의 또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입장들을 이제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제공하는 분, 또 시설, 법인의 입장들도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잘 찾아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독을 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막상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의 일자리에 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이라는 거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이제 감독을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좀 나가서 감독을 좀 하려고 하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김종진 변호사님 그 감독에 좀 저희가 착안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제 그걸 고려를 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 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할게요. 잘못하면은 그 어떤 오히려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를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까 근로시간 대기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죠. 그리고 근데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고 아까 신의철 변호사님 주셨던 그 문구도 제가 봤는데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실제 개별적 사안에서 이러이런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정말 쉬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언제든지 호출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낮에 휴게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휴게 시간에 좀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든지 또 호출을 하면 또 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 나름 자유롭게 뭐 쉬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온전한 휴게인지 아니면은 일부 조금 대기 상태도 좀 가미되어 있는 휴게인지 이런 것들이 그 사안마다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려면 어느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57쪽이었었나요? 그 문구를 잠깐만 볼까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 즉시 작업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고 해버리니까 대기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은 대기시간. 근데 이 기다리는이라는 부분들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작업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 그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긴장을 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계속 기다리는 상태는 아니지만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만 언제든지 호출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되는 상태도 대기 시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해석 부분은 저희가 쉽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인가를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감단 업무와 감단이 아닌 업무를 좀 어떻게 구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기 시간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독은 저희가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참고해서 반영을 해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 제가 이제 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 와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더 관심을 갖고 하여튼 잘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뭐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